the Queen of Hearts, he's the Ace of Sorrow. He's here today, he's gone tomorrow.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hearts few.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Had I the store on yonder mountain, with gold and silver I had for counting, I could not think for the thought of thee. My eyes are so full I could not see. My father left me both house and land, and servants many at my command. At my commandment they near shall be. I'd forsake them all and go with thee. I love my father, I love my mother, I love my sister, I love my brother, I love my friends, my relations too, but I leave them all and go with you to the Queen of Hearts. He's the Ace of Sorrow. He is here today, he is gone tomorrow. Young men are plenty, but sweethearts few. If my love leaves me, what shall I do? 자, 여러분 주말 잘 쉬었습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죠? 남부지방이 비가 좀 많이 오고 중부는 좀 작게 온다고 그럽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온다 그러고 또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뭐 12월 달이니까 추워져야 좋죠. 겨울은 역시 추워야 마시고 여름은 더워야 마시고 이번 겨울은 그렇게 춥다라는 예보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일기예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맞추는 적이 하나도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나 주식이나 일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단기로는 좀 맞죠. 단기로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니까 맞는데 좀 길게는 안 맞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안 올 것이다, 눈이 많이 올 것이다 이거 잘 모르겠고요. 추울 것이다, 안 추울 것이다 그거 잘 모릅니다. 늘 눈이 추울 거다 그러면 안 춥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다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의외로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경제가 별로다 그러면 의외로 좋아지는 경우 있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오를 것이다 그러면 안 오를 때가 많고 또 별로다 그러는데 또 급등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기후나 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것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내일까지 몇 시까지 비가 온다. 요즘 참 잘 맞습니다. 그게 잘 맞는 이유가 그래요. 중국에서 이 바람이 불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 그러니까 기압골이죠. 바람의 속도를 이런 걸 딱 따져보면 그때의 2, 3일 전, 하루 전에 중국의 기온이 중국에 비가 오는 것이 우리나라로 쭉 오면서 비가 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이제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보다는 좀 어렵죠.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맞출 수는 없는데, 대충 그래도 짧은 주식시장은 또 짧은 경제는 맞출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흘러서 이제 지난주까지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많이 하락한 이유는 보시다시피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뭐 엄청납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 날 4,500원을 또 매도했는데요. 상당히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얘기됐던 것이 그 외국인의 매도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주로 MSCI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 화요일 날이었죠. 11월 26일. 근데 화요일 날 11월 26일 이후에도 이날 이제 8,500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좀 더 나왔습니다. 뭐 리밸런싱 이후에도 또 뭐 매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게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는 홍콩 인권 법안 발음이 잘 안 된다. 홍콩 인권 법안. 네. 홍콩 인권 법안이 또 이슈가 됐고 거기에 서명해 가지고 뭐 걱정된다, 걱정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뭐 크게 안 내렸다. 다우지수 별로 안 내렸죠. 크게 안 내렸고 다우지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리 내렸어요. 미리 내렸는데 정작 뉴욕은 뭐 그닥 그렇게 크게 내리지 않았죠. 홍콩 인권 법안이 뭐 대수야? 이런 거죠. 중국의 반응도 뜨뜻미적지근하고 중국이 별도로 무슨 조치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걱정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나 뭐 관영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뭐 큰일 날 듯이 막 떠들었는데 실제로 중국이 뭐 특별한 조치를 내놓거나 그러지 않았고 대체적인 평가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인권법안이 좋은 건 아니다. 이게 뭐 나쁘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나쁘다. 그렇게 이제 됐는데 말은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뭐 특별한 조치를 하겠냐? 따라서 중국이라고 뭐 특별한 대응을 하겠냐? 지금 뭐 내 코가 석자야. 여기서 코는 뭡니까? 무역이죠, 무역. 지금 무역 협상이 중요하지 뭐 인권이고 뭐고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다. 일단은 그 무역 협상 서명하고 보자. 무역 협상. 요거 때문에 그 트럼프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단 뭐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협상 잘해가지고 지수가 막 올라간다.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오케이, 땡큐. 그죠?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합의해주니까 미국 증시 올라가잖아. 또 중국의 경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이거니까 시진핑한테도 나쁠 게 없죠. 게다가 홍콩의 그 어떤 정치적 불안, 요것을 갖다가 경제적 이슈로, 경제적 호재로 뭐 그걸 갖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죠. 호재로.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쁠 게 없다. 그런 내용이고 빨리 홍콩 잊어버리자 하는 거고, 또 실제로 홍콩도 선거 이후에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상당히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범민주진영이 한 86%를 휩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는 우리의 파워를 받지 이렇게 된 거고, 친중국 쪽에서는 그래, 그게 대세인가 보다. 뭐 잘해야지. 그렇게 되면서 좀 안정되어 가는 모습, 데모도 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가는 모습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홍콩의 그 당국이 더 이상 강경 진압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홍콩이 안정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인데 그렇게 결론들을 내리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직후에 미중 무역협상 사인한다. 요 얘기가 좀 대세 같아요. 추수감사절 직후에 미중 간의 무역 담당자들이 무역협상에 사인을 할 것이다. 근데 추수감사를 지났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사인 날짜 잡는 이게 이제 발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그것도 아마 주 초에,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추수감사절 직후라 그랬거든요. 직후에 사인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 사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적재산권 양보 좀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해야지 뭐 오케이. 그거를 원했던 거니까 결국 지적재산권을 이걸 원했던 건데 중국이 받아준다면 오케이 해가지고 사인해야죠. 뭐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후에 이제 사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뉴욕 증시나 이 세계 증시는 그 미중이 사인하기 전에는 이게 큰 호재인데 막상 사인을 하고 나면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릴 수 있다. 더 이상 호재가 없으니까 요것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현명하다면 아마도 이 미중 협상 사인을 하면서 2차 협상 스케줄을 같이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미중 협상 사인하고 나면은 뭐 허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하면서 거기에 2차 협상은 어떻게 시작한다 하는 거,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중국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뭐 미중 뭐 둘 다 압박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차 협상을 해서 뭐 언제까지 날짜를 못 박지는 않더라도 양측은 곧 미중 2차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아마 그 합의문 문구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무역 협상이 트럼프의 재료가 돼요. 선거 재료가 되는 거죠. 다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했거든요. 요건 또 무슨 의미인가?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완료하면서 한편으로 이제는 경제적 문제 아니라 정치적 문제 요것도 이제 같이 이제 풀어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치적 문제는 뭐 북한하고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요런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쭉 하나의 큰 맥락이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일단 이제 뭐 보호무역직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크게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너무 많이 봉사한 것을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전 세계에다가 퍼줬다 이거야. 퍼줬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많은 나라에 많이 퍼줬는데 그거 이제 안 퍼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뭐 숱하게 지금 경제 분쟁을 일으켰죠. 멕시코하고도 그랬고, 뭐 중국이 대표적이지만 캐나다랑도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 나프타였죠. 나프타. 나프타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FTA랑 비슷한 그런 것을 이제 했었는데, 그걸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미국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끔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과 그렇고, 유럽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상, 우리나라도 FTA 다시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제 쪽을 많이, 다시 전부 미국한테 유리하게끔 더 좀, 다 캐내끔 했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정치적으로 뭐냐면은 그 옛날에 불간섭주의로 돌아간다 그죠? 불간섭주의. 정치적으로 뭐냐면은 아니 왜 미군이 해외에서 돈을 물수도 쓰냐 이거거든요. 지금 냉전도 아니고 아니 거기다가 우리가 미국이 돈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야. 무슨 뭐 미군이 거기 주둔한 데서 뭐 좋은 거 있냐? 뭐가 좋지?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군이 그 주둔한다고 미국의 힘이 과시되냐? 요런 어떤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불간섭주의예요. 불간섭주의. 그래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하고서도 또 그 얘기를 했죠. 철군 얘기를 하면 철군 얘기. 철군. 이게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철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5배 인상하자 이 얘기는 5배 인상의 얘기는 결국 그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철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군하겠다. 철수하겠다. 독일이든가 지금 이제 제일 많이 군인이 주둔하는 데는 독일이란 말이에요. 미군이 최고로 많이 주둔하는 데는 독일인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철수하겠다.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도 가서 이제 방문해서 니네들 많이 고생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준 거란 말이죠.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아프가니스탄 간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군들은 원칙적으로 철수한다. 이런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아마 한국도 5배 인상이니 뭐 일본도 그러니 뭐 독일도 뭐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미군이 가겠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오키나와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오키나와도 뭐 아름다운 경관이라서 좋은데 거기도 원래 이제 미군 기지가 있었잖아요.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기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미군 기지를 옮기려고 그래요. 워낙 오래된 미군 기지니까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 옮기는 쪽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뭐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는 이 옮기는 쪽에서 이제 뭐 비행장을 만들고 미군 기지를 다시 이제 만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좋은 산호초의 아름다운 오키나와 섬을 갖다가 망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뭐 반대하고 난리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평택으로 이사 갔는데도 아무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그래서 오키나와는 그 주민들이 절대로 이거 미군 기지 건설 못 한다. 그래서 드론 띄워가지고 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미군들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미군 기지 새로 못 짓는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독일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미군에 대한 인상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트럼프는 야 그 나라 국민들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 철수하자. 그러니까 이제 5배 인상 뭐 이렇게 해요. 5배 인상, 5배 인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를 쓰는 이유는 명분만 내리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명분만 내리기. 트럼프의 정책, 물론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급적이면 철수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 하원에서 미군을 뭐 얼마 이상은 못 줄이게끔 그렇게 이제 그 법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그 법안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거예요. 주둔한다면 엄청난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용병 수준의 돈을 받아야겠다. 용병 수준.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라는 뭐 강력한 군이 그 주둔하는 어떻게 그 뭐라 그럽니까? 브랜드 가치인가? 브랜드 가치? 우리가 왜 뭐 삼성의 브랜드가 얼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의 브랜드가 얼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라는 게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군이라는 엄청난 파워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으로 인한 효과를 갖다가 우리는 그걸 브랜드 가치로 보고 그만큼 돈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뭐냐면은 진짜 상업적이죠. 상업적. 이건 하나의 미군의 브랜드 가치를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니까 엄청난 그 경제적 이유, 동맹이나 이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상업적 관점에서 미군이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만큼 돈을 받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로 돈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뭐 그걸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인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철수를 목적으로 아니면 뭐 미군 감축을 목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지금 이제 연말에 몇 가지가 그거예요. 지금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무역 협상, 그다음에 이제 철군 문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군 그 이제 비용 요거 관련해서 협상 요게 문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역 협상, 또 미군 입장에 철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는 한일 갈등의 문제가 있죠. 한일 갈등. 이 한일 갈등의 문제는 지소미아 연장으로 잠깐 풀려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한일 갈등이 아주 심해요. 그래가지고 징병 문제, 징용 문제하고 징병이 아니라 징용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좋은 안을 내느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일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같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북미 문제가 어찌 보면은 한미 문제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한일 문제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정치로 얽혀가지고, 이번 연말에 막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것이 많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주가가 좀 내린 것은 결국 좀 무리하게 내렸다. 이렇게 보여져요. 무리하게. 좀 오버해서 내렸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반등 나오지 않겠냐? 외국인이 4,500억 팔고 만계약을 팔았거든요. 근데 선물에서도 이제 보면은 선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만계약까지 그래도 올라왔는데 장중에는 거의 13,000개인가 이게 나갔죠? 13,000개. 보시면은 대략 한 13,000개 정도, 13,000개. 외국인이 한 13,000개까지 팔다가 마지막에 만개니까 한 2,000개 이상 이렇게 좀 다시 걷어들인 것 같아요. 뭐 끝에. 그다 하여튼 적극적인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주가를 지금 끌어내렸던 문제였다. 이 끌어내렸던 문제는 결국 뭘 누렸냐면은 홍콩 인권법 사인, 요거 때문에 많이 내려갈 것이다 봤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안 내려갔으니까 별로 뭐 큰 영향이 없겠죠. 미국이 안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은 내일 좀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올 겁니다. 내일 반등이 좀 나올 건데, 2100포인트를 깨가지고 61선까지 내려갔는데 61선도 꽤 뭐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좀 내려왔는데, 요 차트를 갖다가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장기 라인을 치고 올라온 게 이게 무리였다. 이게. 지금 장기 라인을 치고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2150 위를 넘어가니까 이제 매도가 확 나오고. 매도가 확 나왔죠. 매도가 확 나오고, 반등 나오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해 다시 한번 확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래, 이게 아직은 장이 강세장으로 가기엔 너무 무리니까 그냥 어선풀에 그냥 어설프게 그냥 20일 돌파하고 이제 장기 라인 돌파하고 20일 돌파해서 올라왔지만 결국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20일 돌파 못해. 그래서 한번 20일 확 깼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확 깨고,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추세는 상승이 맞아. 그래서 결국 근데 21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61선까지 한번 가서 61선을 한번 지지해봐라. 61선까지 한번 내려갔다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기왕 가는 김에 이때도 61선까지 갔다가 지지하고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또 한번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60일 쌍보다 아니냐. 60일을 갖다 두 번씩이나 지지했으니까 이제는 깰 리 없겠지 해서 기술적으로 60일을 다시 한번 찍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서 이번에 2150을 재돌파해서 이제 2200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냐. 2250이 원래 맞아요. 이게 2250이. 그래서 결국 이번에 시나리오는 2250까지는 무난히 상승하는 모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미중 간의 추수감사절 직후 무역 협상
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경제지표들, 우리 말고 이제 글로벌 경제지표죠. 글로벌 경제지표. 경제지표들이 슬슬 좋아지는 이런 흐름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지수가 2200을 뭐 터치하고 더 나가서 2350 또 2400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으로 좀 길게는 그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아직은 아니야 하고 한다면 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내려간다면 지난 직전의 저점 라인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론 202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잘 안 된다. 홍콩도 뭐 잘 안 풀려가고 중국도 또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풀려나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아마 직후에 추수감사절 직후에 사인한다 이런 얘기가 뭐 대세니까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도 좀 좋아지는 모습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 기울이는 게 물론 지난 주말에는 이게 이제 왕이 외교장관의 한국 방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주들이 화장품주들끼리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 그 국제 정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 근데 뭐 그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미중 협상 완료 후는 북미 협상이다. 북미 협상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협상 완료 후에는 북미 협상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적당한 표가 없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또 없어졌겠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겠다. 이걸 왜 보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한 100년 전에 100년 이상 전에 나온 가스라 테프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요 그림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림이 그때 이제 이 그림이 1904년 1905년도에 그러니까 한일합방 전에 을사늑약이 1905년에 일어났거든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 특히 이제 러일 전쟁의 모습들을 담은 지도인데 그만큼 이게 이제 그 한국 조선을 둘러싼 그 국제 정세가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본이라는 데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이 결국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한 이유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갖다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대외에 확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란 말이죠. 왜 전쟁했냐면 이제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 아까 러일 전쟁 또 청일 전쟁 그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을 둘러싼 참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관계 굉장히 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 왕이 외교장관이 이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왕이 외교장관이 한국에 온다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라는 데하고 중국이라는 데하고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의 지금 힘겨루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지금. 그래서 미국은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를 끼워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북한은 중국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속시원한 답을 못 들으니까 다시 러시아도 하고 또 무슨 대화를 나눈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한테서 무슨 특별한 얘기를 받았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입장을 설명하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지고 푸틴을 만났지만
속 시원한 얘기 못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갖다가 막 지원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 트럼프가 강력히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럽에다 대고 거기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 끊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 끊으라. 가스 파이프 가스라인을 끊으라 그러니까 끊으면은 러시아가 지난번에 끊기도 했단 말이죠. 러시아 굉장히 곤란하잖아. 지금 뭐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중국한테는 계속 뭐 무역 전쟁이니 해가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 끼어 있는 북한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은 또 게다가 미군을 철수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방위비를 갖다가 뭐 5배, 6배씩 올려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또한 이제 뭐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중 러 1까지 해가지고 일본은 또 지소미아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만만한 게 일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밀어붙이고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지금 외교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장관이 한국에 온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약간 폭탄스러운 게 돼요. 왕이 장관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한국에 올까? 한국에 오면은 미국이 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죠? 게다가 조만간에 시진핑이 한국에 온다라는 이제 그래서 온다는 것 같아요, 왕이 장관이. 그러면 시진핑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저거 뭐 이러다가 한국도 놓쳐버리는 거 아니야? 중국한테? 그러면은 정말 옛날에 6.25 전쟁 때 에치선 라인이 밑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철수하고 이제는 오키나와 미군으로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시아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또 긴박감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걸 또 적절히 활용하는 거지. 니네 자꾸 뭐 방위비 올려달라 어쩌다 그러면은 우리 중국이랑 동맹관계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그래. 지금 방위비를 깎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방위비 50% 감축하자 그러죠. 5천억으로 깎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방위비 5천억 깎자 그러단 말이야. 아니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집도 지어주고 땅도 빌려줬는데 무슨 방위비를 내라고 그래. 방위비 깎고 50%. 우리가 뭐 있으라 그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왕이 장관이 딱 오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 까다로운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한국 청와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외교적인 묘책들을 좀 구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참 만만한 상대가 아닌 옛날처럼 말 잘 듣는 한국이 아니라 이거죠. 이제는 말 잘 듣는 한국이 아니라 상당히 껄끄럽게 뭐 카드도 내밀었다가 뭐 때로는 뭐 철수하라 그랬다가 뭐 옛날에는 사드 딱 배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드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게 있을 거야 아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맞물려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북미 대화가. 그래서 북미 대화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더 설명드린 것도 없이 제가 요까지만 하고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드릴 것도 없이 미국의 입장은 완전 비카. 한마디로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다 해줄게. 북한은 뭐냐면 북한은 나도 핵 가졌어. 왜 그래? 핵 있어. 왜 그래? 우리 대등하게 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 딱 그 한 가지예요. 북한은 나도 핵 있는데 미국으로 쏠 수 있어야 우리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자. 무슨 우리가 뭐 니네하고 전쟁해가지고 졌냐? 왜 그래? 예? 북한. 아니 핵을 갖다가 반납하라니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핵을 갖다가 내가 감축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과 핵 감축 예상이죠. 핵 감축 협상. 소련과 핵 감축 예상했듯이 핵 감축 협상하자. 협상. 그래서 핵을 좀 감축하면 니네가 우리한테 돈 좀 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웃기지 마라. 니네가 무슨 뭔 핵을 가졌다고 말이야. 그거 핵도 아니야. 우리 뭐 그런 거 협상 안 해.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잘 나온 오늘 기사가 이런 기사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북한이 재협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연초에 밝혔던 뭐 새로운 길로 가느냐, 재협상이냐, 새로운 길로나의 그런 게 기로에선 마지막 한 달이라는 얘기죠. 마지막 한 달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정한 시한이, 연말 시한이 임박해가고 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북한이 이 12월 달에는 결국 뭘 할 것이다.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협상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미 물 건너갔어. 북한은 새로운 길로 갈 거야. 뭐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뭐 뻔하죠. 뭐 ICBM 발사하고, 그 다음에 핵실험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력갱생으로 가는. 이미 뭐 북한은 자력갱생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정말 뭐 새로운 길로 나는 이미 물 건너갔어. 이제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미국하고 협상 안 해. 그냥 우리는 그냥 혼자 살 거야. 자력갱생으로 그냥 뭐 내부적으로 쌀 잘 만들어가지고 쌀 먹고 그리고 살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12월 말 한 달 동안에 새로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협상할 것이냐에 그 이제 비장의 한 달.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의 창간하에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28일 날. 28일 날이 그죠? 지난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날 쐈는데 뭐 금요일날 아무 이상도 없었죠. 13번째 무력시기다. 지난 10월 31일날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에 28일 만이다. 한 달 만에 또 쐈다. 이번엔 김정은이 가서 참관도 했다. 그래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순순히 대화에 응하기보다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레드라인 목전까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활발하게 정치적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 조용한 거 보니까 제가 채팅을 안 열어놨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나 영변시설에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거나 단거리로 해석하기에 애매한 발사체를 발사 가능하게 넣는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한번 이번 방사포가 아니라 이번에 미사일을 한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뭔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북한이 30일날 외모성 일본 담당 부국장 담화로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오래지 않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 있다. 일본에서 그런 거죠. 일본이 뭐라고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하니까 뭐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구역 내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래가면서 하여튼 뭐 얘기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다 대고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오래지 않아 가까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에 향해 가지고 추가 도발을 위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로 릴레이식으로 대미압박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 도래를 앞두고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위협 행동을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시한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국한테서 이제 어떤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좀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그런 이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거죠. 레드라인 넘지 않으면서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그 제스처를 할 수 있다. 근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북한이 연말 시한 전에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래야 되겠지. 뭐 북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앙탈을 부리는 게
결국 빨리 협상하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미국한테 협상하자라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쏘고 뭐 하고 이런 것이지, 협상하지 않으려면 뭐 할 리가 없죠. 그죠? 예. 그럼 협상하지 않으려면 미국한테 뭐하러 그렇게 뭐 계속 그래요? 별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북한도 판을 완전히 깨는 것은 부담스럽다.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발 수위를 관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북한의 대미 메시지도 태도변을 촉구해서 결국 협상을 하자는데 방점이 있다. 이달 중에 실무회담이 한 차례는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도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결국 실무회담 하지 않겠냐, 실무회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실무회담 하려면은 뭐 이번 주에는 좀 발표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뭐 언제 만나자 이렇게 발표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뭐 언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12월이란 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북미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는 크다. 연말 시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시간표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 올해 내로 미국하고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제 미국한테도 얘기하게 한 것이지만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미국 문제는 올해 내로 내가 결론 내겠다라고 이제 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뭐 최고 존엄이 인민한테 약속한 거니까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북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문제. 근데 미국은 그렇게 뭐 북한이 난리치는데도 여전히 그냥 여유만만해.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에 나오라. 라는 이런 이제 원칙론만 얘기하고 있다. 그죠. 방사포를 쏘거나 뭘 하거나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오라. 연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스티븐 대표는 지난달 인준청문회에서 연말 시한은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은 빳빳합니다. 빳빳한데 북한은 이제 굉장히 초조하죠. 초조합니다. 초조한 게 이제 북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이 새로운 길 하지만 새로운 길도 뭐 그렇고 대미 협상이 안 되면 뭐 새로운 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옛날로 돌아가봐야 뭐 얻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요 뭐 대외적으로는 2017년처럼 레드라인을 넘는 대미 적대 정책을 재가동하고 대내적으로 자력 경쟁을 극대화하는 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제거에 등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입장도 좀 복잡해지겠죠. 중국 입장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도 지금 상태 그대로 있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다가 계속 북한이 깝죽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좀 입장이 좀 난처해지겠죠. 그죠?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러시아는 지금 미국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고 중국도 좀 무협상 때문에 좀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번에 백마 타고 백두산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자력갱생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외교가에서는 북한한테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깨를 펼 수 있는 어떤데 뭘 제시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년 신년사에 돌이킬 수 없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끔 어느 정도 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될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12월은 어쨌든 그래서 12월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뭐 북한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12월에는 북미 간의 접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결론입니다. 결론. 자, 오늘의 결론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직후 미중 무역 합의 사인 가능성 매우 높다. 이번 주. 자, 두 번째,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북미 실무 협상 날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금요일날 괜히 빠졌으니까 내일은 좀 올라가겠죠? 네, 내일은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일 아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려요.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제가 또 저녁에 간밤에 나온 뉴스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간 되시고요.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예, 그거 이제 샘 누구 있죠? 샘 누구? 그거 그 양반이 이제 간 게 이게 샘 해밍턴. 샘 해밍턴이 이제 금강산 간 거가 이게 이제 12월 언제부터 반영된다 하더라? 12월 7일부터인가? 7일부터니까, 요게 이제 이때 반영되니까, 이게 토요일 날이죠? 예, 토요일 날. 예, 샘 해밍턴을 비롯해서 5명이 이제 금강산을 갔다가 관광을 했대요. 금강관광. 요거를 관광한 것을 갖다가 다큐멘터리로 해서 3번에 걸쳐서 내보낸다. 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이제 김정은이가 기획한 거겠죠. 김정은이 기획. 김정은이가 한국에 있는 연예인 중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 외국인들은 갈 수 있으니까 금강산 보내라. 그럼 우리가 잘 해가지고 그거 이제 니네가 방송에 내보내면은 한국에 금강산 바람 불지 않냐. 요 얘기는 뭡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은 김정은이의 속마음은 한국 사람들 금강산 좀 와라. 와라. 우리 배고프다. 그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쫙 보면은 겉으로는 뭐 저쪽 막 철수한다, 철수해라, 어쩌라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미국하고도 그래요. 계속 미국한테 막 폼을 잔뜩 잡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속내는 야 빨리 협상하자. 예. 얘 호재죠. 예. 협상하자 이거예요. 미국하고 빨리 협상하자. 빨리. 예. 우리 배고프다. 그래서 웬만큼 협상해가지고 내 체면 좀 살려주고 협상해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베트남처럼 만들게끔 해줘라. 그리고 나 김정은은 덩샤오핑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너무 미국이 빡빡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미국이 빡빡해서 그런 것이지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뭔가 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